형,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 유자 입정이라는 말이 있어. 연약한 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들어갈 입 우물정이야. 그 뭐냐면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놀다가 뭐에 탁 걸려가지고 우물 쪽으로 이게 확 넘어지려고 하면 그 어떤 악랄한 사람도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잡겠지. 그치? 그렇지. 우리가 동화처럼 살아가는 이야기 우동살입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고명환님. 네.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요 책인 것 같습니다. 네네. 경식이랑 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 네. 자기 책을 갖고 올 것이다. 아. 아니다. 맞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했는데 네네. 과연 어떤 책일까? 오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유명한 책이죠. 갖고 왔어요. 왜 이 책을 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그렇죠. 우동사리에서 집에 책이 책이 한 3,000권 넘게 있거든요. 일단 10권 정도로 추렸을 테고 거기서 한 3권 정도로 또 추렸을 테고 네. 고민을만 하루 정도 하다가 네. 결국은 이 책을 이제 오늘 아침에 결정했을 것 같아. 오늘 아침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인 조르바도 후배고 저기 지하생활자의 수기도 있고 지금 한 5권 갖고 왔는데 그 경식이 형이 너 어디쯤이야 했을 때 이제 노인과 바다를 결정했어요. 불과 1시간 전에. 네. 1시간 전에. 이 노인과 바다를 왜 가져갔냐면 고전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이 문장이 있어요.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아.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노인과 또 제가 또 인연이 있는 게 이 노인과 바다를 영화로 찍은 섬이 있어요. 일본의 청세치의 섬이라고 불리는 요나군이라는 섬이 있는데 요나군이 그 오키나와에서 아래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시가키에서 한 칸 더 내려가면 요나군이라고 대만 쪽으로 일본의 제일 남서쪽으로 제일 먼 섬이야. 여기에 가서 실제로 제가 낚시를 해서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청새치를 또 잡았어. 브라보. 그래서 자, 그때 사진 자료화면으로 없습니다. 아니요, 유튜브에도 있고 있어. 그 EBS 성남물고기라는 데서 그 방송 때 가서 잡은 거기 때문에 대박이네. 네. 야, 대박이다 진짜. 청새치 그래서 이 진짜. 노인과 바다 영화를 노인을 안소니 킨이 했나 그 영화를 그 연화군에서 찍었어 또. 그래서 내 이 청새치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요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 노인과 바다는 되게 간단한 얘기 구조는 간단해. 이 노인이 84일인가 86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아. 근데 이제 이 도와주는 그 소년이 하나 있는데 소년이 이제 좋은 미끼도 사주고 오늘은 꼭 자기가 원래 따라오겠다 했는데 아니야 너는 운 좋은 배를 타라. 나같이 운 없는 배 타지 말고 나는 오늘 혼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낚시를 하다가 청새치에 대해서 찾아보면 기록된 걸로 818kg 5점 몇 메타에 최고 몸무게가 818kg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노인과 바다에서 잡은 청새치가 5.5m에 한 700kg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물고기를 걸어요. 딱 걸었지.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물고기가 너무 크니까 배 위로 못 올리는 거야. 이 노인 배는 작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배 옆에다가 걸어서 물에 띄워서 너무 무거우니까 물에 반은 잠기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상어가 달려들죠. 상어가 와서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상어를 있는 무기를 가지고 때려서 이제 죽였어. 그 다음 장면이야. 그 다음 장면 읽어주는 겁니까? 네네네. 난 내 물고기를 물어뜯은 상어놈을 죽였어. 노인은 생각했다.
게다가 놈은 내가 여태껏 본 덴투소 중에서 제일 큰 놈이었어.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난 큰 놈들을 많이 봤어. 그냥 이 나라 말버릇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상어를 계속 덴투소라고 불러요. 오래 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어. 노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모든 게 다 꿈이라면 내가 저 물고기를 낚은 일이 전혀 없던 일이고 그저 혼자 침대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있는 거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노인은 말했다. 사람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아. 그래도 이렇게 되고 보니 저 물고기를 죽인 게 후회스럽군.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텐데 작살조차 없으니. 자, 그는 말했다. 난 여전히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무기가 없진 않아. 바람은 선선하게 불었고 배는 계속해서 잘 나아갔다. 노인은 물고기의 앞부분만 바라보았다. 희망이 조금 되살아났다. 희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난 그건 죄악이라고 믿어. 죄악 같은 것에 대해선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죄가 되잖아. 죄에 대해선 생각하지 말자. 그러기엔 이미 늦었고 너무 늦었고 또 죄에 대해 생각하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더러 생각하라고 하자.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나도 어부로 태어났을 뿐이야. 성 베드로도 어부였지. 위대한 디마지오의 아버지처럼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핵심 패배 얘기 말고 난 이 말도 너무 좋아요.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나도 어부로 태어났을 뿐이야. 우리는 과연 저는 그래요. 요즘 그 특히 대학교 강의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네 졸업하고 뭐 할 거야? 할 거냐? 이러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되겠다. 아, 공무원. 근데 그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내 눈에 그 학생들은 동물로 따지면 원숭이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상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까치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근데 다 사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눈에는. 왜냐면 물고기로 태어난 사람은 물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대기업이 만약에 나무라고 하면 그 원숭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마저 나무 위에 올라와서 살려고 하니까 그 어떻게든 그 학원 가서 뭔가를 배우고 해가지고 그 지느러미로 나무를 붙잡아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려는 걸 배워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물고기 지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드니까 원숭이도 나무 위에 지네만 원숭이만 있어도 힘든 마당에 물고기까지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이런 이제 자료를 봤어요. 뭐냐면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뭔가 그 자료들을 막 뽑아내고 있거든. 그래서 7, 80, 90대 노인들한테 당신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봤어. 그러면 형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 7, 80, 90 된 분들한테 그래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뭘까? 그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봤을 때 젊어지고 싶다 그러는 거지. 아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휴양지 뭐 휴양지에 가고 싶다면 휴양지에 보내주겠다. 뭐 세계 여행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다면 여행 보내줄게. 뭐 이런 거. 연애하고 싶다지. 연애하고 패션하고 싶다. 야, 이 생각은 또 하나. 로또 1등 된 자. 당첨되고 싶다. 전 세계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7, 80, 90 된 분들이 안 아프고 싶다. 뭐라고 했냐면 안 죽고 싶다. 아니 뭘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3, 4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맞네 공감 가네. 근데 그 일은 우리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 우리가 찾아 했던 일이 아니야. 뭐냐면 저는 교통사고 나서 진짜 그 죽음 앞에 1초 전까지 가봤잖아요. 뭐냐면 이 노인들이 생각해봐요. 7, 80에 일하겠다는 이 사람들이 승진하고 싶어서 일하겠어. 아니야. 봉급을 2배로 올리고 싶어서 일하겠어. 아니지. 이 사람들이 형 깨닫는 게 뭐냐면 휴양지 놀러 가고 이것도 그거는 잠깐의 스트레스 해소지. 우리 인간이 태어난 거는 나도 자본주의 세뇌당해서 너무 내 끝만 저거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일하고 싶다는 거는 나도
뭔가 이 사회에 아니면 나 이외의 타인을 위해서 뭔가 죽기 전에 뭔가를 하고 싶다가 나는 이 일하고 싶다로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거는 그야말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물건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청소를 하든 아니면 누구 뭐 케어를 해주든 뭐 등을 닦아주든.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드디어 자기가 물고기로 태어난지 타조로 태어난지 고등으로 태어난지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대기업 이런 데가 아니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고 내가 남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데라면 생각해보세요. 어디든 가겠지. 이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일찍 깨달을수록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나 우리는 왜냐면 뭐 부자가 되면 대학교 합격하면 연예인 가수면 빌보드 차트 1위 하면 우리 개그맨이면 막말로 유재석이 되면 뭐 박나래가 되면 장도연이 되면 그러면 행복할 거야. 아니라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상무가 되면 사장이 되면 뭐 연봉이 10배가 되면 내가 1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행복하라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네 지금 참고 살아. 이렇게 교육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앞에 가보니까 아니더라니까. 하루하루 얼마든지 행복하면서 돌아봤더니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거기에 출발점의 1번은 아까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이런 거야. 요즘 이 방송 보시는 젊은 친구분들도 아 나도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 가지고 싶다. 당근마켓 같은 거 내가 왜 근데 나는 내 머릿속에서 그게 안 떠오를까? 형 우리는 아이디어를 해본 사람들이잖아. 우리도 형 이런 경험 저는 그런 적 진짜 많았는데 아이디어 하다가 왜 이러잖아. 우리가 왜 동호 형 코너 하고 있고 나 한 코너 있고 경식이 형 코너 하고 있으면 우리 왜 코미디언실 이런 데 모여가지고 하잖아. 그러다 보면 왜 매주 하는 코너니까 서로 남이 하는 코너가 뭐 하는지 알고 있잖아. 그걸 대충 이번 주에 쟤네가 뭐 짜장면 얘기하고 있으면 아 저것들이 짜장면 가지고 뭐 하려나 보다 하면 우리가 그런 적 있잖아 형. 내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는데 자꾸 왜 남의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가지고 야 명환아 혼수주의. 너 이렇게 해봐. 빵빵 터지지 그럼. 이게 형 나 진짜 몰랐는데 우리가 바둑 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조은수가 떠오른다잖아. 내가 이거를 왜 그럴까 깊이 고민해봤어. 형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 유자 입정이라는 말이 있어. 연약한 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들어갈 입 우물정이야. 그 뭐냐면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놀다가 뭐에 탁 걸려가지고 우물 쪽으로 이게 확 넘어지려고 하면 그 어떤 악랄한 사람도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잡겠지.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가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같은 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려면 진짜 위대한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 창의는 발휘하는 게 아니고 발휘되는 거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창의를 아무리 발휘하고 싶어서 내가 내 돈 벌려고 배달민족 같은 거, 당근마켓 같은 거, 카카오톡 같은 거, 카카오택시, 요기요 같은 거 나도 하나 떠올려야지. 오로지 내 돈 벌기 위해서 이러면 안 떠오른다. 그러니까 바둑 두는 사람이 지가 두는 애는 얘를 이겨야 이겨야지. 돼. 내가 얘 이기고 상금 따먹어야 돼. 내가 얘를 이기고 쾌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할 때 뭔가 하려고 그러면 긴장되고 노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근육이 긴장되면 왜 힘 빼 이러잖아. 그러니까 창의도 내 거를 하려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수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형 바둑을 두다가 혼수를 둔다는 거는 절대 이기는 사람 거 수를 생각 안 한다. 지는 사람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원래는 바둑이 10급 실력밖에 안 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5급을 넘어서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묘수가 떠오르는 거지. 와, 제가 여기에 두면 상대 저 이기는 애 대마를 싹 잡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훈수 두는 애도 그러지. 와, 이럴 때는 수가 떠오르다가 왜 내가 두면 안 떠오르냐. 그게 내가 깨달은 게 그래서 형 어떤 마음을 남을 구하려고 애쓸 때 진심으로 심장이 뒤집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런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 같은 창의적인 창의가 발휘가 되더라는 거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척이었면 그렇죠. 심장이 뒤집어져서 진짜로. 진짜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 책 읽어봐도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당시만 해도 처음에 중국집하고 족발집 이런 데만 배달될 때야. 그렇지. 근데 김봉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노포 60년 70년대 맛집 있잖아. 이거를 집에서 왜냐면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 이걸 집에서 먹을 수 없을까? 자기도 사실 집에서 먹고 싶었고 그럼 이게 이타심이잖아. 그런 마음일 때 창의가 발휘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반드시 돈을 쫓지 말고 근데 그게 이제 이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머리만 뜯기고 뼈만 머리하고 뼈만 남아. 그렇지. 그런데도 마지막을 거의 노인이 승리한 것처럼 끝이 나. 정말 그 사자의 꿈을 꾸면서 단잠을 자는 모습으로 되게 위대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놓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꾸 결과 뭐뭐 하면 뭐뭐 되면 결과주의지.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노인은 사실 그게 뼈가 대가리도 안 남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에베레스트 올라가다가 100m 남겨놓고 폭풍우를 만나서 뭐 거기서 정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러면 우리가 되게 막 이러자 물론 안타깝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얼마나 억울했을까. 코앞인데 100m만 들어갔으면 이게 우리가 결과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 아니라니까. 나는 이 노인처럼 500km짜리를 못 가져와도 상관이 없어. 나는 그분들이 진짜 그 폭풍우 만나서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답게 난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분들만이 왜냐면 나는 오늘도 이 눈부라치는 데에서 나는 한 발짝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다야 사실. 결과가 형님 우리가 돈이 500억이 있다고 해서 죽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죽는다는 보장이 이것도 위로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모른다? 몰라. 그러니까 결과는 우린 자꾸 좋고 1등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 특히 연예인들 중에 일찍 스타 된 친구들을 부러워했지만 일찍 스타가 됐다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그 다음 삶의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이런 친구들 많이 봐왔잖아.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괜찮아. 책 읽으면 돼. 책 읽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요즘 이제 그 교통사고 나고 나니까 사실 늘 그냥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게 트라우마가 늘 있거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난 그렇게 결과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아침에 그 긍정학원 외치고 그 일주일에 한 4일 이상 도서관 가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책 읽는 게 좋아졌어. 책 읽는 게 재밌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이렇게 살면 결과는 당연히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를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결과에 대한 뭐 막막함 때문에 우울감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이 글을 읽은 이유는 아까 말한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온 건데 그 이제 나 이제 이 말을 읽고 파멸을 단어를 찾아봤어. 파멸은 뭐냐면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가 없어지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가. 패배는 뭐냐면 그래서 패배자란 말이 안 좋은 게 뭐냐면 패는 괜찮아. 패는 승패할 때 그 패야. 지는 거.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거는 괜찮아. 배가 안 좋은 말이야. 배는 한문으로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등지고 있는 그 모양을 하고 있어. 배는 뭐냐면 져서 달아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패는 할 수 있는데 달아나는 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험을 이번에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 대학교 시험을 보든 떨어져서 떨어질 수 있어. 또 도전하면 돼. 그냥 한 발짝 더 나가기만 하면 돼.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우리 자꾸 좀만 고통이 다가오면 패배한단 말이야. 그 달아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건 같아. 그 노인도 계속해서 자기 입으로 되뇌이면서 막 금방
그냥 이거 그냥 버릴까? 왜냐면 그 줄을 놔버리면 되거든. 근데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결과를 뻔히 알았어. 이렇게 뜯어먹히면 살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 그런데도 끝까지 싸움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이 노인과 바다가.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해야지. 언제까지 지금 현재를 희생하면서 나는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을 우리는 꿈꾸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잖아. 프레젠트, 네. 현재, 선물. 그렇지. 그러니까 형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과연 요즘 현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 얘기하는 왜 그 사람들 꼰대라고 얘기하냐면 라떼 말이야. 라떼라는 이 사람들이 라떼 얘기밖에 못 하는 게 왕년의 말이야. 이거. 현재의 얘기거리가 없는 거야. 뭐 나 같은 경우에는 형 지금 제가 육수 공장을 차렸는데요. 육수 공장 차렸는데 허간에다가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갈비집을 차렸는데 이게 현재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지금 48년생이신데 지금 메밀국수집에서 계속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항상 오늘 손님이 아니 비가 오는데 늘 우리랑 현재 얘기야. 그렇지, 오늘의 근데 이야기. 사실 70대 중후반의 다른 분들 만나보면 그럼. 사실 지금 우리 아는 은퇴하신 PD들 만나도 라떼 얘기만 하시잖아. 왕년의 얘기.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분들이 항상 그래요. 재미가 없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그리고 얼마든지 현재 얘기를 본인들 스스로 포기한다. 아유 내가 뭐 이 나이 돼가지고 이 나이에 그러면 안 돼. 이제 다 늙어서. 그래서 뭔가를 요리를 배우든 뭔가를 배우든 자꾸 지금 할 얘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자꾸 해야 돼. 그 중에는 나는 책이 좋다는 거야. 책이 제일 좋아. 왜냐면 나이 아무리 먹고 아무리 돈 없어도 책은 읽을 수 있잖아. 그러면 오늘 읽은 책 읽고 나면 진짜 그래. 우리 와이프가 이제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 내가 지은이한테 여보는 언제 나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아니 다른 예전에 우리 와이프는 이제 늦게 결혼했으니까 예전에 남자친구들은 사실 만나면 영화 보고 카페 가고 뭐 맥주 한잔 하고 비슷한 얘기하고 그렇지. 늘 그랬는데 자기는 명언이는 늘 다른 책을 읽고 와가지고 막 그 책 얘기를 매번 하는 게 그게 되게 좋았대. 그리고 지은이도 그랬대. 이 남자가 얼마만큼 성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가늠이 안 되지만 이 남자는 실패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 그거 되게 중요한. 그런 안정감. 그 다음에 늘 새로운 얘기를 만나면 오늘은 막 이 책 얘기하고 또 내일은 저 책 얘기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현재의 얘기거리가 엄청 풍성하게 많구나. 제가 어디 유튜브 이런 데 촬영 가면 처음에 오늘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시작해서 그렇지만 제가 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형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엄영수 형이냐? 엄영수 형님도 그래. 재밌게 살고 계시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지. 네, 그러니까. 늘 현재야. 그 형님 현재. 진짜 늘 현재. 맞아. 연애도 늘 현재고. 그건 현재지. 그래서 현재에 얘기할 거리가 많으면 좋은 거야. 그죠? 네. 그렇게 살아야 돼, 또 우리가. 네네. 오늘 뭐, 우리, 재밌다. 명환이, 명환이라고 이제 막 끝날 지금 명환이라고 못하겠네. 아니, 우리 고선생. 오늘 고선생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다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시간 지났네. 2시간 후딱 지났어. 2시간 지났어? 1시간? 나는 예상했어. 1시간 반. 1시간 반. 15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오늘 한마디 마무리 이거 필요 없어. 그럼. 중간중간에 계속 느꼈을 테고 이미 구독자를 위해서기보다는 우리 구독자
뭐 저기 그 우리 늘 함께하는 그 가족 같은 분들 한 1000명 정도야. 그냥 나부터 평소에도 느꼈지만 이렇게 평소에는 이제 우리 살아가는 얘기 하면서 했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해주니까 나 또한 또 이게 또 갑자기 그 불쏘시개가 돼갖고 나도 불이 확 타오르네. 좋은 선배가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내가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고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존경하는 후배가 있는 것도 얼마나 든든한 삶에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인지 한번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느끼게 된 시간. 그래서 감사하게 너무 고맙네. 된 시간. 그런데 이제 끝내기 전에 네. 약속을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어. 네. 자기가 네네. 오늘 이제 뭐 사실 음식 얘기 많이 했잖아. 네. 근데 한 번 보고 말 사람도 아니고 네. 우리가 가끔씩 동화 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거든. 나름 먹방을 하는데 네. 경식이가 꽤 잘해. 그래서 여러 개도 해줬어. 네. 근데 명환이가 네. 한 번만 더 나와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 하나 뚝딱뚝딱 뭐 이렇게 좀 선보여 줄 수 있을까? 너 워낙 바빠서 나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워낙 바빠가지고 아니 시간을 가지고 이제 경영하는 양반이. 그럼요. 그렇지. 저는 제 시간을 제 맘대로 쓰니까. 그렇지. 근데 동화 같은 요리 하니까 형님이 동화 같은 요리 하자마자 딱 떠오르는 요리가 있었어. 뭐야? 세비체라는 요리인데. 세비체. 네, 페루 음식이야. 뭐지? 어렵지 않아요. 뚝딱뚝딱 만들 수 있고 만들어 놓으면 엄청 예뻐. 동화처럼 예뻐요. 그래?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너무 쉬운데? 이럴 수 있고. 뭐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해산물 베이스에 너무 좋아한다 얘. 올리브유와 레몬과 그다음에 이탈리안 파슬리. 그다음에 무슨 치즈라 그러지? 루꼴라. 그 이렇게 뚝뚝 떠서 이렇게 넣는 치즈. 하여튼 그 치즈하고 뭐 올리브 등등. 그다음에 케이퍼 뭐 이런 거 등등 들어가는 건데 너무 건강한 요리고 거기다가 내가 지금 그 지난번에 내가 이 책을 쓰러 욕지도라는 섬에 잘 가잖아 자주. 잘 가거든. 통영에서. 통영 갔을 때 형, 내 경식이 형을 잊을 수 없는 게 왜? 그러니까 진짜 그때가 거의 한 40대 초반. 초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이 형도 제대로 뭔가 이렇게 논다는 게 아니고 뭔가 쉼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내 이제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그리고 막 제트스키 막 이런 걸 태워가지고 막 그 바다 위를 막 달렸다. 그랬더니 이 형이 약간 욕 비슷한 걸 하면서 명환아, 내가 왜 이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러면서 진짜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10년이 지났네. 그렇지. 하지만 그 기억은 정확하게 있을 거라고. 근데 나는 1년에 막 한 10번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가 그쪽에 있고 그래서 최근에 한치를 잡아가지고 보내준 게 있어. 문어하고. 그거를 내가 가져와서 딱 세비체 만들어서 정말 엄청 예쁘거든. 그 구독자님들한테 그 엄청 건강식이고 다이어트식이고 뭐 당뇨 있으신 분들도 너무 먹어도 좋고. 이 리액션이 아까 책 얘기할 때보다 이 양반들이 음식 얘기하니까 무슨 아까 무슨 깨달음이고 나발이고. 그럼 그거 제가 약속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세비체라는 요리를 한번 하러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책을 통해서는 또 한번 이제 느끼게 된 게 보통 아까 돈 얘기도 하고 뭐 삶의 목적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명환이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게 진짜 그런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돈이 정말 목적이구나. 하는 사람은 그 돈만을 쫓는 그 말과 행동이 보여.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오로지 돈 하나만을 보고 네. 그거를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죠. 결국. 네. 아이, 그럼. 그 사람의 네. 가치관이고 그럼. 네, 뭐 맞아요. 그런 거 아니고. 네. 다만 돈이 목적인데 네. 그 돈을 가지고 과연 그 다음엔 뭘 할 것인가는 네. 궁금해. 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그런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명환이가 보니까 어렵지 않아. 네. 돈도 잘 벌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런데 명환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어떤 쉼을 갖고 어디서 어떤 시간을 가질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막 주고 싶어서 네. 이롭게 한다라는 거지. 더 뭘 주고 싶어서 그런데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서 나는 부럽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많이 배웠다. 그리고 감사한 게 지금 첫 문장에 얘기한 걸 지금 오늘도 그냥 자연스럽게 실천한다는 걸 느낀 게 지금도 여기 온 것도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온 오롯이 거고 맞아. 세비체하고 그 뭐 한치하고 문어도 우리 즐겁게 해주고 그 메뉴도 고른 게 너 건강 맞아. 또 그걸 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생각해서 또 그걸 딱 떠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사실 뭐 맛있는 라면 하나 만들어도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근데 라면 또 안 먹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고마워.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어. 아유. 자, 오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리고 고명환이라고 난 딱 마무리 짓고 싶네. 아유, 고맙다. 명언에 나는 한 번 더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어. 네. 난 조르바도 나는 동우가 벌써 20년 전에 나한테 선물한 책인데 네. 안 읽었어. 두꺼우면 내가 일단 안 읽고 네. 벽에로 쓰지. 네. 야, 이게 주옥 같은 문장들이 이게 아직 나는 뜻을 모르고 그냥 갖고만 있던 네. 책이었어. 다시 너 덕분에 이래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 네. 고마워. 아유. 고맙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 진짜 형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도 이런 시간 좋은 게 왜 진짜 창의가 발휘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막 신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나만 아는 거잖아. 옛날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저 안에서 잊혀졌던 게 또 나와? 와.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면서 나도 또 오늘 되게 배우는 시간이고 깨닫는 시간이고 이래서 이런 편하고 이런 욕심 없고 막 뭐 어디 막 뭐 어떤 채널에는 막 뭐 구독 이렇게 조회수 많이 나와야 돼요 막 그러니까 미리 그러거든 막 대본 주고 막 이러면 그게 이미 나한테 창의가 발휘되는 걸 막아버렸어 이미 그래버리면 근데 오늘은 뭐 형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냥 네가 책 골라오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네가 읽고 싶은데 읽고 얼만큼 읽어야 돼? 네가 읽을 만큼 읽어. 고맙네. 자, 사람과 함께했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기분 좋다. 이또 오래 있고 싶다. 네.